둘이 일단은 성분이 다른데 리쥬란 같은 경우는 PN 성분이라고 해서 재생을 도와주는 물질이에요. 예민한 피부에 재생 목적으로 넣는 게 리쥬란이고, 주베룩 같은 경우는 콜라겐이 소실돼서 좀 노화가 일어난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필러는 맞기 싫다, 내 몸에 이물을 넣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는 좀 자연스럽게 내 피부에서 안에서 좀 뭔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주베룩을 맞으면은 원장님, 인터넷 검색하니까요, 네. 스킨 부스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스킨 부스터가 도대체 어떤 건가요? 요새는 이제 레이저나 그런 거 외에도 그런 스킨 부스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 이제 스킨 부스터 대홍수의 시대라고 해서 진짜 종류들이 많이 다양해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스킨 부스터라고 하면 가장 고전적인 걸로는 1세대 이제 물광 주사. 그건 이제 히알루론산 단일 제제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광 주사는 맞았을 때 이제 수분감을 딱 해주고 속건조를 잡는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리쥬란이 현재 나와 있는 스킨 부스터들 중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고 또 스테디셀러고 그런 게 있고,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또 굉장히 핫 이슈였던 게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주베룩.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스킨 부스터 시장은 리쥬란하고 주베룩, 그리고 이제 새롭게 출시된 뭐 스킨바이브나 리바이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엑소좀이라든가 샤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아서 인젝이 안 돼요. 레이저를 하고 난 다음에 도포하는 형식 또는 MTS를 하고 난 다음에 뿌려주는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젝 가능한 것들, 그 중에서 오늘은 좀 유명한 그 리쥬란과 주베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리쥬란하고 주베룩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둘이 일단은 성분이 다른데, 리쥬란 같은 경우는 PN 성분이라고 해서 연어의 정수에서 추출한 PN 성분인데, 이게 폴리누클레오타이드인데 이거는 그냥 재생을 도와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피부 재생이라든가 진정이라든가 항염작용, 보면 이제 예민하고 아토피 피부염이라든가 주사 피부염 이런 거 있고 혈관 많이 늘어나 있는 분들, 그런 예민한 피부에 이제 재생 목적으로 넣는 게 리쥬란이고, 근데 이제 주베룩 같은 경우는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콜라겐을 합성을 시키게 이제 도와주는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다, 이렇게 보는데, 콜라겐이 되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해요. 원장님, 그러면 콜라겐 말씀 주셨는데 콜라겐이 어떤 작용을 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노화를 겪을 때 콜라겐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점점 빠지니까 피부 탄력도 좀 적어지고 결도 안 좋아지고 이런 게 있는데, 콜라겐 같은 경우는 요새는 이제 건강식품으로 먹는 약으로도 나오고 또 바르는 화장품 같은 경우도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사실 먹는 약으로 콜라겐을 얼굴에 있는 걸 채워주려면 정말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직접적으로 이제 콜라겐을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콜라겐 촉진자들, 그런 주베룩 같은 물질을 넣어서 콜라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원장님, 주베룩은 주로 성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주베룩은 PLLA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사탕수수나 옥수수에서 추출한 물질이고, 폴리락틱 애시드라고 해서 이제 젖산이긴 해요. 몸속에 들어가면 섬유 아세포를 자극을 해서 얘네들이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스스로 내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어서, 주베룩이 이제 스킨 부스터에서 의미를 가지는 게 내 몸속에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스스로 만들어내게 도와준다. 근데 이제껏 이런 스킨 부스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주베룩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시술하시는 오는 환자분들이요, 저는 주베룩 맞고 싶어요, 아니면 저는 리쥬란 맞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나요? 주베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할 때 늘어져 있는 피부라든가 피부 탄력, 그 다음에 모공이라든가 흉터, 그런 볼륨을 좀 채워주는 쪽으로 좀 갈 때가 있거든요. 뭔가 자연스럽게 내가 필러가 아닌 내 몸의 콜라겐을 이용해서 좀 볼륨을 채우고 싶다, 이럴 때 이제 주베룩을 권하는 편이고, 리쥬란 같은 경우는 피부가 진짜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염증기도 있고 혈관이 늘어나 있다거나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리쥬란을 좀 권해주고 있습니다. 리쥬란의 주 성분인 PN, 폴리누클레오타이드는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어서 예민한 피부라든가 홍조가 있는 피부라든가 뭐 염증성 피부, 이런 것들의 피부 재생에 대해서 제일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주베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콜라겐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모공이라든가 흉터라든가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볼륨이 좀 많이 소실되어 있는 분들, 피부가 이제 탄력이 없고 늘어져 있는 분들한테 주베룩을 넣으면은 필러가 이제 직접적으로 바로 효과를 내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주베룩 같은 경우는 서서히 내 몸속에서 콜라겐을 만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볼륨이 차는 그런 효과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리쥬란이나 주베룩은 어떤 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을까요? 사실 리쥬란이 그동안 쭉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가 된 이유가, 리쥬란은 그냥 어떤 사람이 맞아도 괜찮아요. 피부가 좋은 사람이 맞아도 내 피부에 진정과 재생을 하는 거고, 피부가 안 좋은 사람들, 예를 들면 아토피 피부라든가 주사 피부염, 또 예민한 피부들, 이런 사람들이 맞아도 역시 이제 재생에 도움이 되니까 리쥬란이 제일 잘 팔리게 된 이유는 특별한 금기가 없어요. 20대에 맞아도 되고 50대, 60대에 맞아도 되고, 리쥬란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다 맞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주베룩 같은 경우는 콜라겐이 소실돼서 좀 노화가 일어난 분들이 있거든요. 피부가 많이 처져 있다거나 좀 이제 볼륨이 좀 많이 꺼져 있다거나 그런 분들 중에서, 근데 나는 필러는 맞기 싫다, 이러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내 몸에 이물을 넣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는 좀 자연스럽게 내 피부에서 안에서 좀 뭔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주베룩을 맞으면은 안에서 이제 콜라겐들이 합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좀 볼륨이 되고, 여드름 흉터가 있다거나 아니면 모공이 좀 있다, 그래서 뭔가를 좀 채우고 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베룩을 맞으면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주베룩도 역시 이제 콜라겐 성장을 도와주면서 진피 환경을 사실 굉장히 좋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베룩도 주사 피부염이라든가 뭔가 아토피 피부염 이런 거 있는 분들도 맞으면은 진피 환경 개선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원장님, 리쥬란은 연령대 상관없이 아무 때나 맞아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주베룩 같은 경우는 어느 연령대부터 맞으면 더 효과가 있다라는 게 있을까요? 사실은 주베룩을 20대 분들도 맞기는 하세요. 근데 20대 분들은 아무래도 40대나 그런 분들에 비해서 콜라겐이 아직 많이 무너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20대 분들이 맞으면은 그분들이 맞았을 때보다는 40대 분들이 맞았을 때 좀 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때가 있고, 근데 20대 분들 같은 경우도 볼륨이 좀 많이 꺼져 있는 분들을 맞으면 자연스럽게 차오르기 때문에 그분들도 괜찮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리쥬란이 되게 좋다고 하셨는데 단점은 또 없나요? 리쥬란의 단점으로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그 통증이거든요. 사실 이제 리쥬란의 단점이 모든 스킨 부스터들 중에서 통증이 가장 좀 있다, 점성적인 물성에서 이제 비롯되는 것도 있긴 한데, 리쥬란을 놓는 깊이 자체가 보통 이제 인스타라든가 이런 걸 보면 올록볼록하게 엠보싱이 있는 위치 있잖아요. 그 부분에다가 넣어서 엠보를 만드는 건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아픈 부위이긴 해요. 진피 이제 상층부에 넣는 거라. 그래서 리쥬란은 스킨 부스터들 중에서 통증이 굉장히 많은 그런 거다. 근데 시술 그 효과가 사실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통증을 감내하고 계속 맞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쥬란이 계속 이제 할 수 있었던 건, 다른 스킨 부스터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주베룩과 비교를 해보자면, 주베룩 같은 스킨 부스터는 사실 이제 눈가 부분이나 눈 밑, 그 다음에 입가 부분에는 잘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베룩이 이제 결절이라든가 노듈 이슈가 있기 때문에 눈가나 눈 밑을 좀 피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노화 진행 과정을 보면은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눈가하고 입 근처거든요. 근데 이제 주베룩이 그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많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리쥬란 같은 걸 할 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이제 하는 거고, 리쥬란 같은 경우는 리쥬란 힐러도 마찬가지지만 아예 리쥬란 아이라는 제품을 따로 만들어서 눈가라든가 눈꺼풀 부분을 좀 많이 넣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리쥬란이 역시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을 커버를 해야 되니까. 원장님, 리쥬란 효과가 짧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계속 이렇게 시술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리쥬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지속적으로 받기도 하고 3회에서 5회 정도 이렇게 이제 받고 있고, 주베룩 같은 경우는 시술을 받으면 그게 4주에서 6주에 걸쳐서 이제 서서히 콜라겐을 만들어내고, 유지 기간이 리쥬란보다는 좀 길기는 해요. 원장님, 그러면 주베룩은 따로 부작용이 없나요? 주베룩 부작용으로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사실은 결절 이슈긴 해요. 근데 원래는 이제 그 주베룩 이전에 콜라겐을 생성하는 걸로 스컬트라라는 물질이 되게 유명했었어요. 근데 스컬트라가 항상 그 결절 이슈가 같이 따라왔었거든요. 주베룩은 그런 스컬트라보다 입자를 좀 잘게 하고 그물망상에 이제 다공성 구조로 만들어서 주입감도 좀 하면서 스컬트라의 부작용인 결절을 좀 최소한으로 좀 줄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제품이긴 한데, 주베룩이 이제 스컬트라의 결절 이슈를 조금 더 줄여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주베룩도 결절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하나씩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고, 눈밑이라든가 이런 데는
얕은 부분이나 눈 밑, 목 이런 데는 주베룩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네. 결절은 왜 생기는 건가요? 사실 이제 주베룩을 보면은 이제 흰색 가루 모양으로 이제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우리가 이제 NS를 넣어서 수화를 하는 과정을 겪게 돼요. 충분하게 그 가루가 녹아서 수화가 좀 돼야 되고, 그런 거를 넣을 때 너무 얕은 층에 넣거나 아니면 이제 과량 주입하게 되면은 결절이 좀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수화를 충분히 해야 되고,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용량을 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